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2024년 7월 19일 금요일장을 리뷰하고 다음 주를 준비하는 시간 간단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요일장 개장 전 체크 사항이었습니다. 미국 나스닥, 다우, 러셀, S&P 500이 하락했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소폭 반등했습니다. 그러나 금요일장에 미국이 옵션 만기를 지나면서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금요일은 모두 하락. 야간 선물이 목요일에서 금요일 오는 사이에 1% 하락해서 종료했었고요. 그 자리는 386.4였고 이후에 나스닥이 소폭 반등하면서 그것보다는 조금 높게 출발했으나 이후 우리 장중에서 금요일장에서 선물 지수는 1.1% 하락 후 마감해서 소폭 추가 하락했었는데 야간 선물로 1%더 빠져서 382 정도 선까지 후퇴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갭 하락 출발은 뭐 기정사실화 이변이 없으면 기정사실이 됐고요. 연속적으로 빠지는데 세 번째 급진 갭이 됩니다. 제가 갭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보통 이제 갭은 여러 가지 갭이 있어요. 돌파 갭도 있고 뭐 급진 갭도 있고 뭐 그 아일랜드 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락이 출발할 때 뭐 이렇게 연속으로 진행되는 급진 형태의 갭은 보통 세 번에서 네 번 정도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연속 세 번의 갭이 이런 식으로 쭉쭉쭉 파란색으로 표현할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세 번의 갭이 발생하면 거기가 일단 마지노선의 후보가 될 수 있고요. 많게는 네 번 정도까지 봅니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뭐 시험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시험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거를 이제 자, 요거를 돌파 형태로 본다면은 하나, 둘, 이제 내일이 월요일이 이제 세 번째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세 번째에서 정점이 찍힐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한 번까지는 더 갈 수 있음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통 마지막에 이제 하락장 한 번의 급락 파동이 끝날 때 투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급격한 투매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이 1월 17일 형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패닉셀, 자막그 신용도 털고 막 그러는 구간이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처럼 시간을 더 끌고자 한다면은 더 갈 수 있겠죠. 한 7월 말까지 해가지고 이게 연속으로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반등이 나온다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사전 반등이 나오면 어, 재차 하락할 수 있는 작년 23년 8월에서 10월 달에 보였던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지금은 높습니다. 그 이유는 수급이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 특히 현물을 정말 많이 사서 팔 물량이 많고 선물은 6조 원 정도 부근 가가지고 마이너스 6조 원까지 가는 과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생각보다 외국인들의 선물이 많이 안 빠졌습니다. 보통 여기서 빠질 때랑 여기서 이제 전에 빠질 때랑 여기서 빠질 때랑 비교를 하자면 이거 빠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나올 물량이 훨씬 많은 상태고 또 삼성전자 어, 선물에 슈퍼개미가 개입하면서 그 손절 물량이 나올 때까지 흔들어댈 수 있다라는 거. 슈퍼개미가 들어왔다고 무조건 성공한다고 보시면 안 돼요. 슈퍼개미도 개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더 힘이 센 외국인들이 그걸 눌러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반대 포지션은 금융투자에서 잡혔고, 그래서 그 삼성전자 슈퍼개미 물량이 손절이 나온다면은 뭐 그게 이제 정점을 만들 계기도 될 수 있지만 어설픈 자리 위에서 이제 손절이 나오면은 이제 그때부터 추가 하락 그 자체로서 이제 하락폭이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외국인들의 선물의 누적 범위가 제가 이제 맥주 잔을 뭐 비율을 많이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이제 제로로 그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6조 원 플러스 6조 원 이렇게 본다면 지금 플러스 6조 원의 끝자락까지 갔다가 왔죠. 여기 지점까지 갔다 왔습니다. 한 5조 7천억 정도 갔다 왔다 말씀드렸습니다. 요날 자 요날에 7월 11일 최고점 장중에 찍을 때 플러스 5조 7천억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6조 원 찍혔던 거 기억하실 거고 여기서 6조 원 찍혔던 거 기억나실 거고 여기서 4조 원 찍혔던 거 이 부분도 다
여기서 6조 원, 여기 마이너스 6조 원 이렇게 갔던 때예요. 그래서 아직 진행될 물량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터닝을 한다면 재차 하락 가능성, 여기서 이런 식으로 뭐 재차 하락을 보일 가능성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차라리 깊숙하게 아예 외국인 선물이 반대 방향으로 스위칭 돼가지고 충분히 빠져서 투매까지 만들고 물갈이가 돼서 올라오는 케이스로 간다면은 이제 V턴을 빠르게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어느 정도 선에서 시장이 진정될지는 이제 앞으로의 환경에 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그런 식으로 뭐 트럼프 리스크라고 하죠. 뭐 이런 미국 정치에서 촉발된 리스크가 그동안의 반도체들의 이제 부담감 속에서 서로 이제 매물을 내는 그런 단계로 이게 진행된 겁니다. 이따가 이제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릴 겁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주식 선물 빅게임이 지금 펼쳐지고 있죠. 슈퍼개미 대형 물량 청산 여부에 주목해야 되고, 목요일에도 슈퍼개미로 추정되는 물량이 삼성전자 주식 선물 매수로 2천억 정도 추가되었죠. 그다음에 금요일에까지도 약간 383억 정도 추가됐습니다. 대략 평단 선물 기준 8만 6천 언더로 추정되고요. 금요일에 손실 전환이 되면서 마감했습니다. 금요일 삼성전자 선물은 8만 4,700으로 약 1,000원 정도 손실 마감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은 7월 옵션 만기일 금요일에 있었고요. 롱 포지션이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시장을 끌어왔다면 이제 최근 일주 만기를 앞둔 일주일은 그 롱포지션 물량들이 서로 먼저 청산을 하는 방향으로 서로 먼저 청산하겠다고 청산을 하면서 하락 마감을 한 거죠. 받아주기보다는 롱포지션 빠르게 매도로 돌리면서 청산하면서 이렇게 마감했다. 결제까지 안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기까지 일주일 하락 마감을 보인 날이었습니다. 자, 중국 경제 간단히 살펴볼게요. 중국 지도부는 이번 3중 전회 끝났죠. 3중 전회에서 향후 5년간 정책 시행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중국의 높은 부채 수준 및 디플레이션 압력이 지속적인 저성장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중국 지도부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트럼프 리스크가 이제 앞으로 25년부터 불거질 수가 있겠죠.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경제 성장률이 최대 2%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중국과 지금 나스닥과 함께 쭉 고가 랠리를 보였던 대만을 중심으로 이탈 전환됐고요. 특히 중국은 또 미리 빠졌다가 잠시 주춤했다 다시 빠지는 거고, 대만은 그동안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진입했다가 최근에 이탈 전환된 겁니다. 고가에서 외국인들의 반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왠지 이게 중장기적인 고가가 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생겨버린 거죠. 자, 우리 시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현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물 이제 기존에 있던 거는 그대로 유지되고요. 새로운 것이 나왔죠. 트럼프가 이제 김정은과 대화를 어, 대화에 대한 의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금요일에. 그러면서 오랜만에 이제 남북 경협주, 우리는 이제 쉽게 대북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대북주 섹터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어게인 대북주의 느낌이 있었던 금요일입니다. 부산산업, 현대엘리베이, 아난티 등이 움직였고요. 초기 반응 나온 종목에 주목해야 되고, 특히나 그 우크라이나 재건주와 겹치는 종목들에게도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와 겹치는 종목군들, 지금은 뭐 일신석재 같은 게 지금 대장 성향으로 많이 올라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런 쪽 지금 새롭게 이제 돈이 다른 데서 반도체나 이런 데서 빠져가지고 이쪽으로 지금 들어오는 거니까 이것도 지속성이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뭐냐면 이제 미분개미라는 건데, 자, 요거는 요런 자료가 이제 올라와서 한번 언급을 좀 드리려고. 이게 보시면 이제 시장이 이게 증시가 올라갈 때, 뭐 주가나 이렇게 올라갈 때 개미가 느끼는 심리는 이제 미분을 하면 알 수 있다라는 개념인데요. 이제 급속도, 이제 미분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이렇게 급속도로 급격하게 상승할 때 초기에는 어때요? 이 미분하는 미분 개미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가팔라 보이고 무섭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기울기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가파르죠. 그래서 따라 들어가는 데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고요. 그리고 따라 들어갔다고 해서
계속 버티는 게 아니라 너무 경사가 높기 때문에 슬쩍 수익이 나면 바로 빠져나오고 이런 것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먹고 빠지고를 반복하는 방식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사가지고 끝까지 버티는 개인들보다는, 물론 그 버틴 것 때문에 나중에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고 팔고 해서 수익을 굉장히 잘 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 거죠. 굉장히 각도가 높아서 가팔라서 두렵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죠. B 지점까지 가면 어때요? 약간 기울기가 좀 완만해졌죠. 그래서 이때쯤 되면은 좀 다소 공격적인 개인들은 좀 이제 사가지고 좀 더 제법 길게 먹기도 합니다. 예, 이제는 상승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지점을 향해서 이제 가는 과정에서는 제법 A보다는 좀 덜 공포스럽게 느껴지죠. 상승 초기에 오히려 개인들은 공포감을 더 느낀다라는 거고, 그게 진행이 될수록 거기서 둔감해집니다. 더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상승에 대해서 이제 둔감해지죠. C쯤 가면은 어때요? 미분하면 일직선 0이 되죠. 그래서 야, 이쯤 되면은 이제 개인들은 오히려 주가는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베팅을 하기도 하고, 들어가고 조금 떨어지면 자신 있게 들어가기도 하고, 물량을 그동안에는 짤짤이 찔끔 1% 2% 먹고 빠지고 했던 개인들이, 그것도 소액으로 했던 개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대량으로 돈을 갖고 들어오고 공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되게 편안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더 여기보다 주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극대값이 형성되고 주가가 이제 개인들이 여기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많이 붙었을 때, 많은 돈을 가지고 왔을 때 그 물량을 산 거는 반대로 누군가 팔았다라는 거죠. 그 판 물량을 토대로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정점에서 편안하게 사람들은 이제 이 시점 되면은 야, 이거 안 하고 뭐 하냐, 너 바보냐 하면서 이제는 막 이제 사람들을 조롱하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꺾이게 되면 그게 극대점이 된다. 뭐 이런 그림인데, 뭐 이렇게 뭐 그림이 표현이 재밌어가지고 한번 가져와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극대값 최정점 부근에서는 개미가 느끼기에 가장 편안한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접근이 쉽고 활발합니다. 이 무렵은 이제 특정 만기를 지나면서 수급 구조가 기관 외국인 등에서 개인으로 편안하게 혹은 욕심을 가지고 들어오는 개인이 많게 되죠. 그러면 시장은 주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삼성전자 선물에 슈퍼개미의 물량이 너무 대량으로 들어왔던 거 이상하죠. 평상시에 이 전혀 보였던 이런 식으로 했던 적이 없는데, 삼성전자에 뭔가를 알고 들어왔는지 너무 대량의 공격적인 물량이 자신 있게 들어왔어요. 이런 점들이 오히려 수상한 포인트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이길 수는 있지만 만약에 이들이 진다고 판단되면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과거 동학개미 운동 시절에 고가 횡보 시기에 정말 많은 개인들이 시장 참여를 했었죠. 21년도 초반부터 22년 될 때까지 1년 정도, 1년 가까운 시기 동안에 개인들이 정말 많은 투자 활동이 있었죠. 자, 그리고 뭐 신용장과 예탁금 추이를 좀 보자면 이것 또한 지금 시장의 정점 신호를 향해서 또 가리키고 있는 것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신용장고가 코스피 쪽이 좀 높습니다. 조금 화면이, 이 그림이 좀 작나요? 조금만 키울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신용장고 두 번째, 여기서 요 밑에를 보시면 신용장고 추이를 보시면 코스피가 지금 기존의 23년 7월 8월에 고점을 넘어갔죠. 21년도 22년 초반 21년 요선에 이제 고점까지, 그 이후로 지금 최대치입니다. 그래서 이거 털어내야 될 가능성이 높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털어내야 돼요. 코스닥은 그때 털리고 많이 못 올라왔어요. 이거 근데 이마저도 지금 그동안 올라온 게 있어서 좀 털어내려고 하는데, 특히나 지금 코스피 반도체 중심으로 시장이 나스닥부터 강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믿음이 상당히 강해서 반도체 쪽으로 굉장히 많은 신용장구가 지금 늘어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한 번씩 추락시키면서 털어준단 말이에요. 지금 아직 그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털리면 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털리죠. 어설프게 움직이면은 버티죠. 근데 진짜 반대 매매까지 줄 정도로 털려야 이런 것들이 내려오는 겁니다. 의미 있게. 이거 내려가야 다음이 있는 거거든요. 계속 이걸 계속 키울 수는 없습니다. 뭐 그 다음에 뭐 고객 예탁금 늘지도 않습니다. 그냥 시장에 뭐
현재 남아있는 돈들, 현재 증시에 들어와 있는 돈들 가지고만 치고받고 싸우는 거지 외부에서 유입되는 그런 시기는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입이 되고 있는 시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계속 정책은 계속 이 자리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미수금 잔고 늘어나 있는 상태, 불안정하고 증시 거래 대금도 뭐 딱히 늘지도 않아요. 그냥 계속 그냥 그 자리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삐끗하면은 한번 이제 신용잔고 털고 하려고 지금 조금 거친 행보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좀 고려해 보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장중 수급, 금요일 장중 수급이었습니다. 이제 외국인 코스피 선물, 그다음에 코스피 선물에 대해서는 이제 신규 매도 플러스 환매수 조합의 우위로 이제 프리장을 출발했었고요. 외국인 선물 누적 매수가 4조 원 언더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장이죠. 월물 옵션은 네이키드 하방 해치 포지션을 강화하는 외국인들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종가에 1조 500억 정도의 선물 매도가 나왔고요. 콜 매도 32억, 현물 매도 4,200억, 프로그램 비차익 3,000억. 최근에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연속적으로 많습니다. 하락장을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프로그램의 포지션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연속적으로 형성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종합 1조 500억 추가 매도로 외국인들은 이제 누적 3조 2천억 선으로 이제 매수 물량이 남은 것으로 추정되고 점점 줄고 있죠. 7월 11일 고점에서 5조 7천억대 매수까지 확대된 거 말씀을 많이 드려왔었고요. 최대 거의 6조 원 부근에서 꺾이는 것이 이번에도 유지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이번에도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월물 옵션에서는 외국인의 순 베어 포지션이 62억으로 나머지 투자 주체들은 대체적으로 반대 포지션인 것을 고려하면 외국인들이 지금 급하게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은 자신들이 현선물 상방으로 많이 갖고 있었죠.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죠. 특히나 현물이 정말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24년 들어서 25조 원, 26조 원 이렇게 샀었으니까 그래서 그 물량에 대해서 반대로 빠르게 돌리면서 해지하는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금요일 삼성전자 선물은 약 3만 계약 정도 줄어들면서 미결이 약 3만 계약 정도 줄어들면서 374만 계약으로 마감을 했고요. 개인은 이 과정에서 383억 정도 선물을 더 사들였습니다. 슈퍼개미가 삼성전자 선물 물량을 대량 손절하는 날이 8월 8일 만기 전 어느 날에 나올지가 관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이번 하락 파동의 마지막 끝자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슈퍼개미가 대량 매수 물량을 손절 청산하게 되면 반대 포지션의 대량 매도 물량이 사라지는 효과죠. 반대로 슈퍼개미가 돈을 더 가지고 들어와서 이 하락 을 거슬러 가지고 막 힘을 쓴다면 삼성전자의 어떤 강한 호재가 동반이 되어야 될 텐데 그거는 바로 엔비디아 퀄테스트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럴 것 같은데 엔비디아 퀄테스트는 지금 계속 대만 언론과 중국 언론에서 중간중간에 계속 찌라시성으로 보도가 되고 있어서 그 힘의 크기는 힘의 세기는 진짜로 실제로 발표가 됐을 때 힘의 세기는 점점 줄어들 수도 있어요. 외부에 어느 정도 계속 노출이 돼 있다면 한 번에 깜짝 발표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더 효과적일 텐데 지금 약간 분산되고 힘이 분산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개미가 삼성전자 선물을 대량으로 매수한 이유가 뭔지 아직은 시장에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뭐가 됐든 금요일에는 조금 꼬였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호가가 제법 탄탄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춤주춤 미결도 줄고 공격적으로 매수도 못하겠고 손실로도 바뀌었잖아요. 그동안 목요일까지는 가까스로라도 어떻게든 자신들의 평단가를 지키면서 마감했죠. 특히나 목요일에 꼬리를 강하게 달면서 양봉 마감할 정도로 삼성전자를 가격 관리해가지고 지켜냈었죠. 그러나 금요일에는 그 힘이 역부족으로 좀 힘에 붙였기 때문에 슈퍼개미 물량이 익절보다는 손절할 수도 있겠구나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하게 되면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하락 부담이 커지게 되겠죠. 투매 개념이 될 겁니다. 금요일에 달러 선물은 이제 외국인이 7,606억이나 매수했습니다. 8월물 순매수 포지션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환율은 여전히 중장기 상승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환율 차트 오랜만에 좀 체크를 해보면은 이렇게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죠. 어떤 거 길게 보시면 지금 여기서부터 진행된 꾸준한 상승 추세, 주봉, 월봉, 그렇죠? 월봉으로 보시면 여기서부터 진행된 장기 상승 포지션이 계속 중장기 상승 포지션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거 여기서 지금 여기 고가 추세 라인에 계속 근접해 있죠. 이러다가 날아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고가 근접하는 게 지속되면 오버슈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오버슈팅이 언제 나올까?
과연 언제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지금 관심이 가고요. 지금 외환시장 새벽 개방이 지금 3주차가 지났죠. 7월 1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3주를 꽉 채우고 이제 4주차에 진입합니다. 3주차 마감이 됐죠. 아직까지는 특이 동향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시차를 두고 방심했을 때 환투기 세력이 갑자기 새벽에 야간에 치고 들어오면서 1400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1400에서 1410은 외환당국의 핵심 방어 라인으로 발표를 했는데 방심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방심했을 때 그 방어 라인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특히나 야간이라면. 자, 뭐 종가에는 장중에 신규 매도분이 3,700억 정도 있었던 요거 투신이에요. 투신이 왜 삭제가 됐지? 예, 투신입니다. 종가의 투신 선물, 투신의 코스피 선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선물에 대해서 투신은 장중에 신규 매도분 3,700억 하던 것을 2,000억 정도 청산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장중 매매하던 것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감한 거고요. 종가 베팅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치 종가에 베팅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종가에 매수 베팅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고 청산한 거다. 그래서 장중 환매수 플러스 신규 매도 우위를 보임 상태로 토탈 1,700억 매수로 끝났다라는 겁니다. 자, 차트 기술적인 내용 잠깐 또 짚어볼게요. 자, 파생반에서는 1차 지지 포인트 당일에 금요일에 매매를 하실 때 1차 지지 포인트를 장전에 제가 언급드린 자리 385.4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오전에 385.4 오차가 없는 상태로 한 틱도 나지 않은 상태로 찍고 터닝을 했었죠. 이것도 제법 많이 올라온 겁니다. 387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1.5포인트 가량에서 여기서 단타가 가능했었죠. 뭐 여기서도 가능했었고, 그러나 그게 깨지면, 자, 여기서 쌍바닥을 잡았을 때 제가 여기 라인을 이렇게 그려드렸어요. 장중에 아마 라이브 방송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제가 장중에 라인을 이렇게 그려드렸고 파생반에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거 깨지는 요 분봉에서 반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거 깨지는 순간 오늘의 상승은 없을 수도 있겠다, 반응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응. 그래서 제가 빗각 같은 거 그리면 항상 빗각 그려서 뭐예요? 뭐 써야지. 빗각을 그리는데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빗각만 그려놓고 활용은 안 해. 그럼 뭐하러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빗각을 설정을 한 다음에 그게 깨지면 대응을 하는 목적으로 그리는 겁니다. 자, 여기 깨졌을 때 대응을 하는 목적으로, 그렇죠?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다른 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가 계속 여기서도 짧게 뭐 이렇게 뭐 순간적인 단타를 본다면 여기도 깨지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외국인 선물 매도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이거 먹을 수 있었던 거죠. 언제까지 제가 오전에 이거 깨지고 나서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계속 몇 번이나 걸쳐서 파생반에 어떤 걸 올려드렸어요? 어떤 걸 올려드렸습니까? 오늘 당일 최하단부까지 간다. 어디요? 2차 라인까지 간다. 2차 지지가 어딘데요? 383에서 383.3으로 파생반에서 장전에 올려드렸습니다. 물론 완전히 거기까지 가지 못했어요. 0.15 정도 덜 갔습니다. 383.45에서 터닝이 됐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한참 차이가 나죠. 그 가는 과정에 대해서 빗각 이탈됐을 때 가는 과정을 보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상승으로 봤던 사람들은 미련 없이 깨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파할 때 그거를 다시 또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돌파하면 상승은 깨는 겁니다. 왜? 외국인 선물 매도가 만약에 매수가 강하다면은 조금 그걸 보류할 수는 있어요. 저점을 보면서 이렇게 그거 보면서 보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이 조금 안 좋은데라는 느끼면은 깨야 됩니다. 만약에 목요일처럼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는 그래도 그나마 매수를 해주고 있었다, 그런다면 저점까지 볼 수는 있었겠죠. 여기서 깨는 거죠. 그러나 수급이 좋지 않네. 그럼 추세를 깼을 때부터 스위칭 전환을 하거나 최소한 매수는 잡지 않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적용을 시켜보는 거예요. 대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응 포인트들을 공부하고 함께 이런 전략들을 이제 만들어서 전략들을 가지고 이제 트레이딩하는 것을 연구하는 곳이 정혜연 파생반 교육반이고요. 그래서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 반드시 이런 것들을 꼭 지켜내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잘 안 된다면은 모의 투자로 계속 연습을 해보시고 뭐 하여튼 아낌없이 투자를 해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게 안 되면 답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당일 최하단부 부근까지 갔고요. 그 이상의 이탈은 없었습니다. 급락장에서 중간에 끼인 자리 양봉에 유의할 것 요거는 제가 라이브 방송 때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늘 하락장이 시작될 때는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중간에 급락장에 끼인 자리 양봉이라는 단어를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속지 마시라 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는요, 중간에 마치 끝난 것처럼 약간 꼬리 달고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한 번 하나 나왔다고 해서 그거를 여기까지가 끝이다라고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락장에 얼마나 많이 그런 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중간에 끼인 양봉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이거 하루에 속으면 안 돼요. 연속적으로 터닝하는 게 나오지 않는 이상, 코로나 팬데믹 때도 이런 것들 속지 마시라 말씀을 드렸고, 제가 결국엔 와가지고 여기서 매수로 이제 접근하면 된다, 공격적으로 여기서 매수 접근하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저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최근 하락장만 보셔도, 자, 여기 구간에서 제가 끼인 자리 양봉에 다 주의하시자 말씀드렸던 거, 심지어 여기 밑골이 강하게 단 이날도 이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간에 끼어있는 것에 속지 마셔야 된다. 이런 거 끼인 자리 양봉들 꼬리 달고 하락장 중간에 끼어있는 거 한 번으로 속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연속적으로 딛는지를 봐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그 자리를 딛고 터닝을 하는지를 봐줘야 됩니다. 터닝을 하는지 연속적으로 더 이상 여기서 빠지지 않고 며칠 정도, 최소 2, 3일 정도는 딛는지 혹은 반등을 해주는지를 봐줘야 됩니다. 그러나 중간에 끼어있는 거 그냥 하루만 보고 여기가 하락이 끝났어라고 공격하다가는 야간에 충격을, 이렇게 지금도 지금 야간에 계속 연속적으로 내려오죠. 그렇게 대응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여기서도 그때 말씀 다 드렸어요. 여기도 끼인 자리 양봉이다. 끼인 자리 양봉이라는 표현은 제가 자주 쓰기 때문에. 그러나 이날 제가 라이브 방송을 못 해가지고, 그렇죠, 이날 그 말씀을 만약에 라이브 방송 했으면 강조했을 겁니다만, 뭐 오래 보셨던 분들은 이거 그 자리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오래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거를 그렇게 받아들였을 텐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앞으로 알아가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연속 2, 3일 상승 또는 하락 없이 지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 현재 계단식 이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400 깨졌죠? 네. 자, 9월 물러보시면 400 깨지고 이미 라인을 제가 늘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외우셨을 거예요. 거의 400 깨졌고 400에서 396까지 한 방에 갔죠. 여기 갭 생기면서 396 한 방에 갔고, 그 다음에 한 칸 여기까지 멀어 보이지만 한 번에 가죠. 깨니까 멀어 보이지만 388까지 한 번에 갑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388 지지했죠. 지지하고 꼬리 달았죠. 그 다음에 멀어 보이지만 383 또 한 번에 갔죠. 383을 금요일에 지지했습니다. 말씀드렸던 자리 그대로 자석처럼 붙잖아요. 괜히 이런 것들을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게 매물 공백이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지점들을. 그래서 한 번 가기 시작하면 거기까지 간다. 못 가면 그 안에서 싸우겠죠. 그러나 이 구간에서 진행이 되면 진행이 가는 방향으로, 한 칸을 가는 방향으로, 한 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칸이나 단계, 계단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금요일에 383을 겨우 지켰지만 야간에 깨져서 사실 383을 실제로 못 지킨 게 됐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379를 위협할 가능성이 생기겠죠. 다음 자리는 어디예요? 400, 396, 388, 383, 379 말씀드렸죠. 379. 그 다음에 374. 이렇게 단계적으로 있고요. 그 밑에 조금 이제 과하긴 하지만 투매가 발생하면 하루에 10포인트까지 내려가기도 해요. 강한 투매가 발생을 하면 하루에 갑자기 10포인트 뚝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369, 361까지 봐줘야 된다라는 거. 매물 공백을 계산했을 때 그렇게 나옵니다. 투매로 반대 매매가 나오고 단기 물갈이 이후 반등할 때도 한 칸씩 이동하기가 쉽습니다. V턴 지점, 그래서 지지받고 터닝하는 거 연속 2, 3일 체크하시면서 연속 2, 3일 나오네? 그러면 반등할 수도 있겠다라고 대응하시되 한 칸씩 계속 봐줘야 돼요. 칸 갔다가 막히고 다시 내려온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또 대응을 해주셔야 되고요. 나스닥 선물의 경우는 피보나치 적용시켜보면은 지금 2990, 약 21,000을 찍고 한 칸인 618짜리 지금 19,580 정도 됩니다. 580 아니 503이네요. 19,500 정도 됩니다. 19,500 정도 지금 가는 과정이죠. 그다음에 50% 자리가 19,000 내지 19,040 정도 됩니다. 382 자리가 18,5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나스닥도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올려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다음 주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일정들입니다. 일단 다음 주는 PC 발표가 있는 주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그래서 PC 이후 그 다음 주 PC 발표 이후 그 다음 주에는 7월 FOMC가 있고요. 그 중간에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퇴 여부 가능성 이번 주말에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주말은 넘어갈 것 같죠. 일단은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으니까 혹여나 이제 주말에 나오면 이제 월요일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 뭐 다음 달에 나올 거다, 다음 달에 발표할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뭐 앞으로 그 안에 이제 사퇴 여부가 나오면 거기 또 이제 변동성 요소가 되겠죠. 월요일은 위클리 월요일 옵션 만기일이고요. 미국은 딱히 큰 건 없습니다. 화요일 장후에 이제 끝나고 수요일에 영향을 미치겠죠. 테슬라와 알파벳, 비자 등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수요일 우리나라 SK 하이닉스 확정 발표,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위클리 옵션 만기일과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LG전자, LG화학 등 LG그룹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다음 미국은 이제 2분기 GDP 잠정치 발표가 있습니다. 금요일은 현대차, 기아 등 실적 발표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미국 6월 PC 발표가 그날 밤 9시 반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7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발표까지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 주가 이제 7월 FOMC로 넘어가면서 한 달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한 달이 장대 음봉으로 끝날지 PC 결과 이후에 이제 꼬리를 달면서 FOMC 기대감으로 마무리가 될지 이제 주목해 보면서 시장을 보셔야 되겠고요. 항상 대응을 하시는 방향으로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은 주말 잘 쉬시고요. 복귀하실 분들 잘 복귀하시고 월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방에 아직도 안 들어오신 신규 구독자분들 계시면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문의 주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